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 사무실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김 전 실장은 어제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예정대로라면 약 1시간 뒤 이곳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어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는데요. 오늘 나온다면 구속된 이후 첫 출석입니다.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은 어제 특검에 나와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특검에 나올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시킨 만큼 숨가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정점은 박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대비할 방침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 측은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 역시 어제 출석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팀은 오늘 중으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무려 4차례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최 씨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건데요. 특검팀은 어제 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문제 삼으며 특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뒷거래를 규명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최 씨는 자기 방어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특검에 불려 나온다고 해도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현지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정 씨의 불복 가능성이 커 실제 송환 시기는 언제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고형규 특파원입니다. 정 씨의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생활이 3주를 거의 채웠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송환 결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경찰 조사 보고서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나서 빠르면 이번 주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의 구금 기한은 30일 오후 9시까지입니다. 그날은 구금 마지막 날인데다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금주 후반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번에 결정하지 못하면 구금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원의 판단을 또다시 구해야 하므로 검찰로선 부담스럽습니다. 정 씨는 현지 엘리트 변호사 2명의 변론 조력을 받는 등 장기 소송전으로 버텨보겠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현재로선 조기 귀국 등 어떠한 심경 변화의 징후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 씨는 송환 결정이 나와도 이의 제기를 거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특검의 활동 기한을 넘기는 등 상당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정 씨 송환이 장기전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연합뉴스 고형규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김 전 실장은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출석 예정 시각보다 5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 전 실장이 잠시 후 출석하게 되면 어제 새벽 구속된 이후 오늘 처음 모습이 공개되는 겁니다. 특검팀은 어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를 주도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오후에는 함께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어제에 이어 또다시 불러 숨가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사의 정점은 박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대비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최순실 씨가 어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팀은 오늘 중으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무려 4차례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최 씨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건데요. 특검팀은 어제 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문제 삼으며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뒷거래를 규명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 씨는 자기 방어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특검에 불려 나온다고 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휴일, 문재인, 안철수, 야권의 두 유력 대선 주자들이 광주를 나란히 방문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여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한 일정 없이 토론회 준비에 몰두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구 경북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나란히 광주에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두 야권 주자들의 호남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 전 대표는 오늘부터 광주에서 1박 2일간의 호남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 광주 출범식에, 내일은 광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며 호남 공들이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순회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을 방문하고 최순실 청문회 때 주목받았던 김경진, 이용주 의원과 함께 강철수와 국민 요정들 대한민국 정정당당 정치 토크쇼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한 증문즉답 소통 행사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대 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안 전 지사는 자신이 민주당의 적자라며 20대 후반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라온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후에는 독자 세력화에 나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결사체 국민주권 개혁회의 출범식을 통해 대선 출정식을 갖습니다.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오늘부터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주부터 대선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귀국한 뒤로 연일 강행군을 이어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은 외부 활동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관훈 토론회 준비에 몰두합니다. 각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오는 26일 공식 대선 출마 전 부친 선영이 있는 경북 영주를 찾는 등 대구 경북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엔 부친 생가와 마을 회관을 방문해 출마 선언 전에 부친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바른정당 경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오늘은 경기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는데요. 오는 25일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정책 비전 다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제 관련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인적 쇄신에 이은 정책 쇄신 기조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눈이 그쳤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스모그의 영향으로 경기 전권역과 또 인천 영종, 서부권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보다 3-4배 정도 높아져 있습니다. 서울과 충남 지역도 주의 수준까지 올라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주를 비롯한 호남 9개 시군과 충남 서천,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호남 일부에는 아직 눈이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폭탄이 쏟아지겠고 호남과 제주도는 1에서 5, 충남 서해안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다가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곳곳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대비도 잘 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전주 영하 1도, 대구 1도, 광주도 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추위는 목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설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사를 문제 삼으며 특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뒷거래를 규명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최 씨는 자기 방어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특검에 불려 나온다고 해도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 사무실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김 전 실장은 어제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예정대로라면 약 1시간 뒤 이곳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어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도환 기자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 역시 어제 출석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팀은 오늘 중으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무려 4차례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최 씨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건데요. 특검팀은 어제 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특검의 강압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는데요. 오늘 나온다면 구속된 이후 첫 출석입니다.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은 어제 특검에 나와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특검에 나올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시킨 만큼 숨가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정점은 박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대비할 방침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 측은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